캘리포니아에 살던 40살의 조셉, 그는요 분수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되게 성격이 밝고 얼마나 정직한지 이걸 손님들도 다 아는 거예요. 1명, 2명 단골들이 늘어나고 사업 파트너들도 너나 할 거 없이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렇다 보니 사업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조셉은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죠. 조셉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는데 결론은 이혼해요. 이혼 후에 아들의 양육권은 조셉이 가져갑니다. 이혼 후에 아들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맡겨요. 그렇게 홀로 살아오던 조셉, 2007년도에 우연히 사머라는 부동산 중개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 연애 시작, 결혼 성공. 후에 그들은 캘리포니아 샌클레멘테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머와 조셉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 제니와 작은아들 조셉을 낳습니다.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죠? 주니어 조셉. 이 부부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32만 달러의 집을 구매해요. 하나로 4억 6천만 원 정도. 당시 이 집은요 2층으로 작은 산을 기대고 있어 경치가 말도 못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네 가족이 새 시작. 2010년 2월 토요일 날 찰스 메리트라는 남자가 조셉의 집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찰스는요 조셉 회사의 하청업체였어요. 두 사람은요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찰스가 조셉 집을 찾아온 이유는요, 며칠 전부터 조셉과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동업하기로 했는데 이 조셉 튄 거 아니야? 우리 프로젝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돼서 참고 참다가 찾아왔던 거예요. 조셉 집 앞에 딱 갔어요. 문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집 뒷마당 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보여.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이 강아지 2마리 그 밥그릇 있죠? 밥그릇이 텅텅 비어있네. 약간 이 개들이 며칠 동안 굶주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찰스는 집 주위를 뺑뺑 돌았어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 사실 찰스는 조셉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기도 했지만 조셉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셉의 어머니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조셉 어머니를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 근래 조셉이랑 같이 사업을 뭐 하나 하기로 했는데 통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조셉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나도 우리 아들을 며칠 동안 못 봤다고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때 찰스는요, 그럼 어머니 혹시 조셉한테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그렇게 5일이 더 지나가요. 아직까지도 조셉 연락이 안 돼. 찰스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사업 플랜을 다 짜놨는데 이거 뭐 진행해 마라.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다시 찰스가 조셉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에서 어머니가 말해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서 우리도 지금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종신고를 하면 뭐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는데. 그냥 찰스가 한 것처럼 경찰 조셉 집 앞에 딱 와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안 되겠다 생각한 찰스와 가족들은요, 만나서 조셉의 집을 다시 갑니다. 집 주위를 세심하게 다 살펴봐요. 보니까 2층 창문 하나가 열려있네. 우리 저 창문 통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 슬리퍼가 놓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구석에 반쯤 먹고만 사과와 계란 껍질이 나옵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있었어요. 거실에는 팝콘이 담긴 2개의 그릇이 있었고요. 소파에 팝콘 같은 것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했어요. 누군가 뒤지고 한 흔적은 없어. 화장실 또한 그랬습니다. 깨끗해. 그런데 수건거리에 수건은 없었어요. 2층 안방에 여행 가방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팩트.
차고에 차가 없어. 이런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집 꽤 오랜 기간 동안 빈집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기간부터 아무도 안 살고 있었네. 이상한데? 조셉의 가족들 바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거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 다시 경찰이 조셉 집에 왔어요.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고요? 그럼 혈흔 루미놀 검사를 해봅시다. 집 전체 루미놀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싸움의 흔적도 없어. 혈흔도 안 나와. 이거 그냥 이 가족 어디 여행 갔다거나 가출한 거 아니에요? 조셉의 실종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찰스, 그의 말에 따르면 2월 4일 조셉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동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저녁 6시경에 조셉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세부사항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끊었는데 2시간 뒤인 저녁 8시 반경 조셉한테 또 전화가 왔어. 그런데 이때 찰스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 내일 전화하지 뭐. 그렇게 다음날 다시 전화했는데 그때부터 안 받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도 없고.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 판단해 봤을 때 조셉 가족의 실종은요 2월 4일 저녁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용카드 지출 내역에 따르면 실종 당일 오후 2시 36분경 이 아내 사머가 한 가게에서 여러 물품들을 샀어. 그리고 집 통신 기록을 보니까 오후 4시 25분경에 조셉의 집 전화에서 조셉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또 5시 47분 사이에 조셉은 아내 사머와 핸드폰 문자로 몇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저녁 때까진 이 집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조셉의 집 이웃들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혹시 4일날 이상한 소리 들었다거나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나? 그런데 모두가 2월 4일 평범했대. 이상한 거 없었대. 그런데 이때 한 경찰이 중요한 사실을 캐치합니다. 한 이웃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네? 이거 확인 좀 해봐도 돼요? 이웃집 CCTV를 봤더니 2월 4일 저녁 7시 47분경 조셉의 차가 집에서 나와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여러분 지금 이 차 안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어두운 데다가 화질도 되게 안 좋아서 차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조셉인지 차 안에 이 가족이 다 있는 건 맞는 건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경찰 바로 이 차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4일 뒤인 2월 8일 샌디에이고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이 차가 발견돼요. 조셉 집에서 11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게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마트 CCTV에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안 찍혔어. 차량을 조사했을 때 별다른 점 또한 안 나옵니다. 차 안에 혈흔 없었고요. 차량 손상 없었고요. 차량 뒷좌석에 2개의 어린이 카시트 안전 좌석이 되어 있었어요. 장난감도 같이 있었고요. 차 안에서 천식약도 발견됐습니다. 아니 실종된 2월 4일 저녁부터 차량이 발견된 2월 8일까지 이 가족은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차량이 발견된 곳은요 멕시코와 미국 국경 근처였어요.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국경 근처였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를 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왔다 갔다 거리곤 했대요. 미국이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멕시코로 여행을 갈라 그래. 그러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행자 출입구를 지나면 끝. 경찰은요 바로 이 보행자 출입구 CCTV를 확보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엄마야 2월 8일 저녁 2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걸어 보행자 출입구를 지나가네. 이 4사람의 체형이 조셉 가족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 멕시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CTV 화질도 그지 같아. 정확히 이 가족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외형상 봤을 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이 조셉 가족의 실종되기 전 행적을 살펴보니 1월 28일 조셉 가족이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 이 부부가 어린이가 멕시코에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인터넷 검색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뭐야, 멕시코로 넘어갔네. 경찰은요, 이 가족이 멕시코로 여행을 간 거지. 그럼 왜 안 돌아와?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이런 경찰의 추정, 조셉의 가족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받아쳤습니다. 왜냐? 저기요,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조셉 천식이 심한 애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지를 못하는 애야. 그리고 내가 엄만데 우리 아들 걷는 자세도 내가 모를까봐? 이 CCTV 속의 남자 딱 봐도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걷는 폼이 아닌데. 우리 아들은 이 영상 속의 남자보다 키가 더 작고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조셉은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키우고 있다고. 따로 살곤 있어도 조셉이 얼마나 그 전처 사이에서 낳은 이 첫째 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멕시코로 여행 가는 거였으면 100% 우리 애는 지 첫째 아들도 꼭 데리고 갔을 거예요. 사머의 가족들 역시도 조셉 가족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멕시코로 넘어가려면 적어도 여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머 여권 만료된 상태였어요. 다 지난 여권 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재발급도 안 받았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여권 없어도 됩니다. 당시 미국 시민은 여권 외에 다른 서류들로도 멕시코에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이에 경찰은 다시 조셉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기 시작해요. 당시 조셉의 계좌에 $10가 넘는 예금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있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납니다. 여전히 수사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경찰이 멕시코로 사람까지 보내요. 멕시코 전역에 이 가족을 찾는 전단지가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멕시코 레스토랑 직원이 나 이 가족 봤는데? 이 가족과 비슷하게 생긴 가족이 우리 식당 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그 두 아이 다 얼굴 이마 쪽에 점이 있던데? 진짜 두 아이 이마에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가게를 나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 이 사건은 여기서 수사가 멈춥니다. 목격자도 여기서 스탑, 단서도 여기서 스탑. 여러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이 조셉 가족의 실종,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진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인 닉 베크.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름 막 추리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조셉과 사머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닉 베크는 사머가 가명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고 나이를 허위로 속인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그닥 좋았던 것 같진 않아. 사건 발생 전에 자주 다퉜었다고도 하고 이 사모가 약간 남편에게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고. 이 라디오 진행자인 닉 베크는 내가 조사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아내 사모가 증오심으로 싸우면서 열받은 거지, 터진 거지.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후에 두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 같다. 혹은 다른 남자가 생겨 조셉을 죽이고 두 아이들과 내연남과 함께 도망간 것 같다. 실제 릭 베크는요, 자신의 이런 생각을 책으로까지 내요. 자, 이 책이 나왔을 때 누가 열받겠습니까? 사머의 가족들 빡치죠. 아니,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짓거려, 증거도 없이? 그런데 이런 추정에 대해서 찰스는 동의해요. 실제 사건 전에 조셉과 밖에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사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조셉이 와이프 전화를 받는데 아내인 사모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 어디야? 언제 들어갔어? 언제 와? 누구랑 먹는데? 그러니까 조셉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통화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조셉한테 야,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냐? 그랬더니 조셉이 너무 힘들다고. 아내가 가족 외 다른 사람과 밥을 먹거나 대화만 해도 난리가 난다고.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도 안 만나냐고. 나를 아주 자기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한다고 힘들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은 찰스가 조셉 집에 가서 세탁기를 고쳐주고 점심을 그 집에서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피자를 먹은 거예요. 피자는 손으로 그냥 많이 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셉이 손으로 피자 한 조각을 딱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모가 왜 손으로 집어먹냐고. 찰스 자기 앞에서 남편 조셉을 막 잡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랬다고.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조셉이 자꾸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자주 고통을 호소했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어디로 간 건진 모르겠지만 이 라디오 진행자 빅베크의 주장을 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아내 사모가 죽이고 아이들 데리고 도망갔을 가능성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요. 이 사건은요. 이 상태 그대로 3년이 지나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어요.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이 아름다워 여행자와 모험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 2013년 11월 11일 한 남자가 이 모하비 사막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미친듯이 달려보자. 그는요 막 달리다가 사람이 많이 없는 길로 들어섰어요. 와, 더 재밌어.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즐기는데 생뚱맞게 넓디 넓은 사막 한가운데 두 구덩이가 저게 뭐야? 너무 생뚱맞으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봤더니 구덩이 안에 여러 개의 뼈들이 있네. 처음에 그는요 이쪽에 사는 야생동물 뼈인가 보다 뭐 그런 경우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뭐가? 인간의 두개골 머리뼈가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캐치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진짜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외진 곳. 두 개의 구덩이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성인 2명, 어린아이 2명. 모두 머리에 둔기로 강하게 맞은 자국이 있었어요. 시신과 함께 구덩이에서 검은색 배낭과 기저귀, 여성 속옷이 발견됐습니다. 속옷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신들과 함께 하나의 망치도 발견됩니다. 이 망치에도 페인트 자국이 하지만 혈흔이나 지문은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장 근처에서 매우 깊은 타이어 자국도 발견됩니다. 되게 오래전에 남겨진 것 같은? 이틀 후 경찰은 DNA 비교를 통해 사망한 4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3년 전 실종됐던 조셉 가족인 거예요. 멕시코로 넘어간 것 같다며. 아내 사모가 조셉 죽이고 도망간 것 같다며. 개뿔? 모하비 사막에 다 죽어있는데? 시신 발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가 질타를 받겠습니까? 릭베크, 이 남자 뭐야? 자기 추리가 잘못된 거예요. 엄한 사람 잡을 뻔한 겁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인데 살인범으로 몰릴 뻔한 거예요, 사모가. 사모의 가족들 진짜 울분이 터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릭베크는요 책 판매 중지하고요 바로 조셉과 사모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냐? 범인 잡아야죠. 경찰은요 이때까지 조셉의 개인 계좌는 조회를 했는데 조셉의 회사 계좌는 조회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였어요. 시신이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조셉의 회사 계좌 조회에 들어갑니다. 봤더니 웬걸? 그들이 실종된 2월 4일 바로 다음 날 2월 5일부터 2월 8일 사이 이 3일 동안 여러 차례 조셉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네. 금액만 무려 2만 달러가 넘어가. 그 3일 사이에 2,900만 원 넘게 빼간 거예요. 이거 어느 은행 지점에서 누가 빼갔냐 바로 조회 들어가죠. 그 결과 범인이 확인되는데 경찰 깜짝 놀랍니다. 뭐야? 범인
조셉 가족의 실종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찰스인 거예요. 아니, 조셉과 찰스 친구 사이 아니었어? 사업 동업 파트너라며. 뭐야? 찰스는요 56세로 용접공이었어요. 분수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조셉은요 용접 작업이 자주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그걸 찰스가 항상 맡았던 거예요. 찰스는 조셉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그날 찰스, 조셉과 만나 단 둘이서 1시간 이상 있었어요. 거기다 찰스 질이 안 좋아 이미 전과자였습니다. 살인 전과는 없었고 다 절도 전과. 실제 2001년도에는 32,000달러, 약 4천만원 상당의 용접 및 드릴 장비를 절도한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게요. 조셉 가족이 실종된 직후에 경찰이 조셉의 아버지한테 한번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찰스가 조셉 가족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셉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찰스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셉 가족이 그 정도로 찰스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범인이었어. 이 조셉 가족들도 엄청 충격을 먹었겠죠. 그 외 찰스의 사건 당시 핸드폰 위치 그리고 찰스의 사건 당시 살던 집과 시신이 유기된 모하비 사막의 거리 되게 가까웠어요. 여러가지 등등을 확인해 봤을 때 찰스야. 그렇다면 이놈은 왜 그토록 친했다던 조셉 가족을 모두 죽인 걸까? 왜? 찰스는요 도박을 좋아했어요. 이걸로 설명 끝났죠. 거기다 당시 3만 달러, 4천만 원 상당의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자기 딴에 조셉을 이용해서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조셉,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안 빌려주겠대. 싫대. 그러니까 계획하에 죽인 거예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죽이고 바로 다음날부터 약 3일 동안 조셉 회사 계좌에서 돈을 뺐어요. 그럼 그 돈 뺀 걸로 빚을 갚았을까? 아니요, 안 갚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뭐 했어? 그 돈으로 또 도박했어요. 당연히 다 날렸죠. 처음에 찰스는요, 이렇게 다 나온 상황에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차 발견됐었잖아요. 그 차 핸들에서 찰스, 네 DNA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 나왔다. 그만 거짓말해라.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사건 당시 망치 들고 조셉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애초부터 다 죽이려고 간 거죠. 들어가서 망치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집 안에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다 죽이고 나서 현장 다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루미노 검사했잖아요. 제대로 한 거 맞아? 그 현장에 피바람이 불었던 건 정확히 맞는데 아예 혈흔 반응이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애초부터 가출로 보고 대충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살해하고 다 차에 실은 후에 사막으로 가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 후 조셉의 차를 멕시코와 미국 국경 근처 마트에 주차해 놨던 겁니다. 일부러 멕시코로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범인이 쳐놓은 이 미끼를 경찰이 콱 물었죠. 멕시코로 간 것 같다고. CCTV 속의 이 가족, 조셉 가족 같다고. 개뿔. 이 가족은요 그냥 비슷한 그들과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죄 없는 부부를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놈에게 내려질 건 사형밖에 없죠. 사형 선고 후 2020년 1월 21일 사망했대요. 찰스는 항상 좋은 친구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도 범인이 아들의 오랜 친구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현재 모하비 사막에 조셉 가족이 발견된 장소엔 4개의 흰색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 친구를 사귈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은 참 복잡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